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회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배 대표님, 정말 6.3 대선 전국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선이 치러지는 날이었죠.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꺾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지금 그 투표 결과가 나왔죠. 50% 당원 투표, 그리고 50% 여론조사, 이걸 합산해서 최종적인 이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56.53%,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43.47%, 한 13% 정도 이 차이가 났는데, 이 결과를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는 상당히 압승을 했어요. 그런데 예상을 깨고 여론조사에서까지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투표에서는 김문수 61.25, 한동훈 38.75로 22.5% 차이가 났고, 여론조사는 51.81 대 48.19로 한 3.8%. 이런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할까요? 그렇죠. 뭐 예상을 했고, 저도 뭐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또 분석을 했고, 정확하게 또 예측을 했고, 또 우리 고영신 TV에서도 제가 김문수 후보가 앞서가고 있고 한동훈 후보가 쫓아가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되죠. 여전히 당은 탄핵 반대가 주류다. 그래서 정리가 안 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당원들의 표심이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0%는 여전히 탄핵 반대. 주류고, 한 40% 정도가 이제 탄핵 찬성. 이것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6대4.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한동훈 후보만 놓고, 또 이제 김문수 후보만 놓고 본다면은 두 사람이 상당히 여론조사는 대등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셔야죠. 홍준표 후보의 그 지지층들 표심, 또 그 이전에 나경원, 다 어디로 갔겠어? 이철우. 전부 뭐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갔다고 보는 게 맞겠죠. 간 거고, 또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이 뭐 결승전 그래도 예선전이에요. 예비고사인가요? 예비고사죠. 본고사가 따로 있나요? 본고사 따로 있잖아요. 어쨌든 이 결과를 보면은 사실은 그래도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좀 앞설 걸로 그래도 예상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심해서 좀 밀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좀 박빙승부랄까, 예측불허 승부들을 대충은들 예상을 했죠. 그러나 김문수 후보가 그래도 이기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을 했지만, 지금 보면은 상당한 차이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원이 결정한 거예요. 결국은 여론조사는 아주 큰 차이는 아니잖아요. 51.81 대 48.19면 아주 큰 차이는 아니잖아요. 3.8이죠. 뭐. 그러니까 보면 여론조사는 한동훈이 한참 쫓아갔어요. 근데 당원에서 안 돼.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당원에서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대선 때도. 그러니까. 당심에서 이겼고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여론에서 한동훈 후보가 48까지 쫓아갔다라는 것은 한동훈 후보에 대한 토론 평가라든지 또 대선 후보로서의 경쟁력이 높게 평가한 거예요. 이만큼까지나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48까지 갔다라는 것은 본인이 지난번에 전당대회에서 얻었던 62.35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한 30%대로 주저앉았던 그 비중을 거의 20여 %포인트 더 끌어올려서 50 가까이 간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한동훈 후보가 잘했어. 잘했는데 당원은 안 되는 거예요. 당원들은 다 지금 보면은 지도부도 그렇고, 윤 전 대통령 이른바 지난 탄핵 정국에서 감사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탄핵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밀어내버렸잖아요. 그게 안 변한 거예요. 좀 변하긴 변했는데 아직까지 그 구조적인 이 프레임 자체가
한동훈 후보가 1위로 등극하기는 어려운 구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다강을 치르면서 한동훈 상승세가 상당히 기세를 타고 있어서 거의 근접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역시 당심이 움직이지를 않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른바 그 배신자 프레임이 여전히 가동 중이다, 예. 작동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봐야겠고 네. 한동훈 후보가 확실하게 또 승복을 다짐을 했어요. 앞으로 한동훈 후보의 정치적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한동훈 후보는 무조건 도울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는 여기서 안 도우면은 배신자로 굳어져 버려요. 그렇게 그래서 되겠죠? 한동훈 후보는 무조건 도웁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돕는다. 그렇죠.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한덕수 후보까지도 도울 거예요. 예. 그래서 본격적인 행보는 단일화 이후에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김문수 후보를 우선적으로 도울 수가 없는 게 단일화가 돼야 최종 후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일화된 후보를 무조건 하고 세게 도울 거예요. 예. 세게 도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왜냐하면 두 번째로는 한동훈으로서 도움이 돼요. 왜? 대선 때 전국을 돌아다니면 자기는 후보는 아니더라도 한동훈 후보에 대한 팬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국의 사람들이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모여들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이 분위기를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효과도 돼요. 자, 세 번째. 이번 대선이 보수가 어려운 선거잖아요. 네, 어려운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 보수가 이기면요, 뭐, 천만다행, 만만다행이겠지만, 치면 어떡할 거예요? 치면 그 다음에 분위기는 어디로 가겠어요? 한동훈, 네. 한동훈.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 기회도 또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의 팬덤이면은, 이거 대단한 거예요. 보수에서. 그래서 저는 뭐 일각에서 뭐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 삐져서 안 도와준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는 뭐 정치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평론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총괄 선대위원장 그럼요. 같은 걸 맞지 않겠나. 세게 도웁니다. 예. 세게 도웁니다. 한동훈은 일부러라도요 더 세게 도울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럴 거예요. 제가 언제 안 도운다고 그랬습니까? 저만큼 도우는 사람 도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도움의 정의를 아세요? 이러면서 엄청 세게 도울 거예요. 대선에서 이기든 지든 곧 바로 그럼요.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어갖고 당권 또 이 싸움이 붙을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 만약에 다시 한동훈 대표가 당권에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도전한다면은 이번에 열심히 도와야 되죠. 그렇죠. 당선이 돼도 그렇죠. 그렇고 안 돼도 그렇고 그렇죠. 여러 면에서는 한동훈 대표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진정성을 갖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고 거죠. 박사님 말씀이 뭐 완전히 정확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음번에 당권 도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렇게 도와야 한동훈의 가치가 계속 살아서 유지가 됩니다. 예, 그렇게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문제는 좀 뒤에 얘기를 하고 예. 앞에 이 출사표에서 여러 얘기들을 했어요. 하나는 이 87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 네. 그리고 선거 제도도 개혁을 하겠다. 뭐 다 좋은 얘기예요. 예. 또 그렇게 당연히 되어야 하겠죠. 무엇보다도 이 독재자 이재명이가 집권하는 것은 모두가 힘을 합쳐서 막아야 한다. 예.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이 개헌 문제에 관해서는 한덕수 대표는 구체적인 개헌의 로드맵까지 제시를 했고 또 임기 단축을 하겠다. 3년으로 했는데 이 김문수 후보의 이 개헌 발언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들은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임기 단축이라든가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그냥 이제 상당히 지나가는 식으로 개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글쎄 이제 또 뭐 경선이 끝나는 날이니까 발표하는 내용이 뭐 아주 구체적인 또 쉽지가 않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또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또 내일이나 모레나 발표를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이제 참모들하고 의논하고 이제 한덕수랑 또 한판 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교하게 또 구성을 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러겠죠. 그런데 조금 더 수락 연설이
임팩트가 있으면 좋았는데 예. 지금 고 박사님 말씀대로 조금 뻔해요. 개헌이라든지 선거제도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재명이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 좀 뻔하잖아요. 불체포 특권 폐지. 그러니까 이건 너무 식상해. 식상해.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사람마다 공약을 하는데 지켜지는 것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개헌 그렇죠. 사항 아닙니까? 불체포 특권은 그렇죠. 폐지한다고 해서 폐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센 걸 좀 넣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 보입니다. 특히 몇 가지 약속을 한 게 청년의 꿈을 이루는 청년 대통령이 되겠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북한의 핵무기의 두려움을 없애는 안보 대통령이 되겠다. 자유통일 대통령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고 체제 부정의 극단 세력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뭐 대처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뭐 임팩트가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냥 의중을 반영한 듯한 느낌도 좀 들고 조금 뭐 임팩트가 약한데 이 부분은 일단 김문수 후보가 실제로 좀 정리를 해서 발표하는 내용을 좀 보긴 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수락 연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중요한 것과 대비해서는 조금 약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특히 보수 우파에서는 과연 단일화가 될 것인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이번에 결선에서 단일 후보가 됐다면은 아마 단일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그러나 오늘 김문수 후보가 수락연설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한덕수 후보한테 양보할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호도 없다는 것이 전체 맥락 속에서 아주 절절하게 나타나더라고요. 네. 더군다나 부인 전남 순천 분이시더구만. 예. 그러니까 호남도 내가 잡을 수 있다 이런 의도까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인까지도 단상으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소개하는 그런 자리까지를 가졌고 이번에 경선에서 같이 나왔던 예. 낙선 후보들까지도 다 단상으로 끌어모아가지고 함께 손잡고 우리가 같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함께 나갑시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넉넉하게 단일화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분석해 드릴게요. 예, 잘 좀 분석해 주세요. 자, 분석을 하면 뭐냐면 왜냐하면은 이렇게 경선 나가서 되면은요. 일단은 지금 기분이 최고 좋잖아요. 아, 이걸 그렇죠. 우리가 뭐라 하냐면 트라이엄프 이펙트라고 그래요. 승자 효과라고 그래요. 이럴 때는요. 앞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생겨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단일화에 호락호락할 수가 없는 게 일단 단일화 누가 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상납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로서 8강, 4강, 2강 그렇죠. 그리고 결선까지 올라왔고 당원과 국민들이 지지를 해줬는데 그냥 오다가 양보를 한다든가 혼나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런지 또 설명해 드릴까요? 예. 이거 말씀드리면 고개를 끄덕.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 선고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 선고 받았으니까 지금 나오는 보도가 15일이 첫 재판인데 투표일 전에 양형성 관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김문수 후보는 어떤 생각? 한덕수가 아니라 내가 이기겠는데? 내가 나고도 내가 이기겠는데?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둘 다 이기겠는데? 그럼 내가 뭐하러 단일화를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고 야, 그러네요. 그래서 호남까지도 지금 봐. 호남이 우리 시간에 계속 분석을 해야 됐잖아요. 호남도 이재명에 대해 만만치 않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부인이 또 호남 사람이잖아요. 여보 도와줘 이거예요. 전에 안철수 당시 후보도 나와가지고 부인이 또 순천인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남의 사입니다 하고 돌아다녀서 표가 많이 나왔어요. 홍준표 후보도 호남이에요. 맞아요. 부인들은 되게 다 호남 사이예요. 아니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금 대법원 선고가 중요하다니까요. 대법원 선고가 없었으면 또 달라요. 대법원 선고 딱 나왔으니 김문수 후보가 보기에는 이재명 끝났네. 그럼 내가 이기는데 뭐하러 단일을 할래? 이게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지금 이거는 김문수가 잘하는 거예요. 김문수가 오히려 마치 상납할 듯이 이야기를 내버리면 이건 맥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단일화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치열하게 붙어줘야 단일화. 누가 이기더라도 단일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김문수가 이겨도 단일화 그렇죠. 한덕수가 그렇죠. 예, 그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지금 보십시오. 한동훈 후보가 그렇게 또 치고 올랐는데 이기잖아요. 예. 김문수 짬밥이 그냥 짬밥이 아니에요. 아, 김문수가 언제 김문수입니까? 쉽게 생각하면 돼. 그래도 보십시오. 대학 시절부터 운동권의 대부 역할을 한 분 아닙니까? 이번에 홍준표도 안 됐어요. 예. 근데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문수 내공을 무시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봐라. 내가 또 세게 나가야 뭐가 돼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게 나가야 본인이 또 얻을 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이게 다 큰 그림을 그린 거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됐든 이제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가 조기에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늦어도 11일까지는 돼야 할 거다. 돼야 돼요. 12일부터는 선거전에 들어가고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한 7일까지가 데드라인이라는 거예요. 길어봤자 한 일주일이에요. 그렇죠. 일주일 내에 이런 협상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까요? 지금 양측에서는 전에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모델을 이렇게 차용을 해가지고 이번에 단일화를 추진을 하겠다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때도 실무 협상만 하는데 한 3주 가까이 걸렸습니다. 예. 뭐 지금은 그럴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최소한도 토론은 한두 번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론조사를 한번 할 거예요. 네. 하루 이틀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래서 제가 보면은 대체로 5일, 6일을 뭘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7일, 상황 8일. 자체가 대체로 이제 7일, 8일 중에서 하루를 토론을 할 거고, 그 다음에 9일, 10일 여론조사를 해서 11일 오전에 이제 발표를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수순이 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뭐냐면은 이제 삽파 싸움은 할 거예요. 네, 그걸 할 그러겠죠. 수밖에 없는 거. 요거를 이제 언제부터 하냐면은 오늘 이제 결정됐으니까 내일 모레 이렇게 할 거예요. 당연히 내일 그렇게 모레 하겠죠. 하고 양측의 그렇죠. 협상 대표가 근데 중요한 나가겠죠. 거는 이거는 겁니다. 이게 고 박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지금 이 단일화는 이번 단일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일화를 안 하면 끝인 거예요. 지금 아무리 뭐 대법원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똘똘 뭉쳐 있어요. 일단은 민주당은.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다음에 지금 이게 뭐냐면 초록은 동색 동병상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몽준 노무현은 이른바 이종교배예요. 예. 이종교배이기 때문에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그렇죠. 동종교배예요. 동종교배죠. 그리고 초록은 동색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런 점에서는 되긴 되되 조금 뭐 미묘한 그런 또 의견 충돌이 있겠죠. 그런 게 있어야 돼. 그게 너무 없어도 재미가 없고 그럼요. 이른바 스펙타클한 그런 단일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 그런 게 있고 나서 11일까지는 뭐 될 것으로 그래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12일부터 깔끔하게 기호 2번을 달고 가죠. 22일간에 예. 대선전에 들어가고 기호 2번 딱 달고 조직과 또 자금을 가지고 그렇죠. 선거전에 들어가야지. 한덕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대로 무소속 출마를 하고 김문수 후보는 또 김문수 후보대로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한다면은 그게 대선 중에 현실적으로 단일화가 쉽지도 않고 돌 맞아요. 예. 돌 맞아요. 네. 우리 또 보수파 지지자들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가만 안 있습니다. 돌 맞아요. 예. 만약에 또 중간에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호 2번도 못 쓰는 거고 그렇죠. 조직이라든가 자금도 당이 달라서 쓸 수가 없는 그런 아유, 상황이기 되지도 때문에 않아요. 네. 무조건 11일까지는 돼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야 이낙연 전 총리나 다른 또 예. 보수 빅 플랫폼 빅텐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됐으니까 예. 본인 얘기대로 조기에 한덕수 후보 측과 접촉을 해서 단일화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